네, 국내 증시에 대해서 자세하게 투자 의견 듣는 시간입니다. NH투자증권의 김영환 투자전략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4분기 실적 시즌이 한창입니다. 일단 실적 시즌에 대한 눈높이는 낮춰질 대로 낮춰진 상황인데 이것이 주식시장,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겠습니까? 일단은 좋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일단 배경을 말씀드리면은 일반적으로는 4분기 실적 시즌은 항상 일회성 비용을 떨구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닝 쇼크는 항상 나고, 근데 정작 그 어닝 쇼크가 주가에 또 영향을 크게 주지는 않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일회성 비용이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4분기만이 아니라 2023년도까지 경기 침체와 이에 따라서 기업들의 업황들이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최근 2주간 코스피 기업들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얼마나 하향됐는지를 보면은 4분기 실적, 이번에 실적 시즌 발표가 나오는 전망치가 6.6% 하향이 됐는데 1분기 전망치는 6.8%가 하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4분기 실적 시즌이 안 좋은 것만이 아니라 그게 1분기까지 계속 안 좋은 분위기가 이어질 거라는 전망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평균적으로 4분기 실적 시즌에 비해서 올해는 좀 더 안 좋다, 이런 느낌은 들고요. 다만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증시가 계속 빠진다는 거냐, 이제 꺾일 거냐, 뭐 이렇게 보면은 그렇지는 않고요. 분명히 상당히 선반영은 돼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약간 느낌은 나쁘다는 건 알지만은 실제로 그걸 확인하고 나니까 역시나 나쁘구나 이러고 재차 조금 살짝 실망하는, 모르고 있다가 당하는 건 아니고 이런 정도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는 하락에 대한 걱정보다는 약간 이제 다 반영됐으니까 이제는 오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좀 낮추자, 이 정도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출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기업들의 어닝에 대한 우려감을 키우고 있는 부분인데 이에 따라서 수출과 무관한 금융주에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금융주 사실 예상외로 올해 들어서 상당히 선전을 한 종목들인데 하지만 이렇게 올랐을 때 들어가도 될지 금융주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런 수출 경기랑 무관한 주식의 투자자라는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네. 동의하는데요. 다만 금융주에 대해서는 약간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금융주의 주가가 좋았던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여타 산업들의 업황이 부진한 가운데 자금을 빌리는 수요는 많다 보니까 그래서 금융만 업황이 유독 좋더라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금리가 올라가면서 금융주 입장에서는 높은 예대 마진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근본적으로 들어가면은 금융업 규제 산업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정해주는 테두리 안에서 돈을 빌려주는 업무를 할 수 있는 시장 참여자 수 자체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 이 규제 산업의 특징이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시장 참여자가 정부가 정해주는 대로 제한돼서 자기들끼리만 경쟁하니까 수익성은 비교적 좋은 분야인데, 반면에 그 수익성을 얼마 정도까지 가져가고 그거를 뭐 주주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지, 이것도 정부의 의중을 못 벗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런 상황이죠.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인해서 가계랑 부동산 분야의 대출 부에서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데, 은행권이 그 상황에서 우량고객들한테만 돈 빌려주고 고수익을 올리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상황을 정부가 반기만 할 거냐라고 하면 당연히 그렇지 않고, 고통 분담을 해라, 리스크가 커지는 분야에 대해서 좀 연착륙을 시키기 위해서 금융권이 노력을 해라, 이런 식으로 결국은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당장 업황이 좋으니까 주가가 올라갔는데 다시 한번 최근 업황이 좋으면서 많이 벌어들인 이 돈이 주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느냐, 근본적으로 그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올랐을 때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한 과제가 되는 업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올랐을 때 잘 정리를 하자. 금융주에 대해서 다소 보수적으로 의견을 주셨고 수출 경기와 민감한 것이 또 내수와 관련해서 통신주 아니겠습니까? 통신주는 어떨까요? 통신주는 확실히 전통적인 경기 반응어 산업이고요. 네. 특히 왜냐하면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집에서 쓰던 인터넷을 끊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방어는 되겠지만 이게 얼마나 돈을 더 벌 수 있냐, 업황이 좋아지냐라는 측면에서는 항상 이 통신 세대 교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3G에서 4G로 넘어갈 때, 4G에서 5G로 넘어갈 때
새로운 통신 세대의 가입자 수가 늘어나면서 요금제를 비싼 걸 팔 수 있을 때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2022년까지는 2021년, 2022년은 가입률이 빠르게 높아지는 시기였어요. 근데 점점점 이제는 5G 가입률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주라는 측면에서는 좋은데 그 통신주 내에서 옥석 가리기를 할 때는 본업 이외에 신사업 성과가 잘 나오고 있느냐, 추가 정책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통신사들은 다 통신사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붙여가는 산업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이걸 판단해서 좀 종목별로 가릴 필요는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리고 오늘 뭐 요즘에 상당히 분위기가 좋은 것이 엔터주들입니다. 대면 콘서트가 더욱더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또 각 엔터사에서 신인 그룹들 출시를 또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 엔터주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떻습니까? 엔터주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엔터주도 흥미로운 점이 사치제 같아 보이지만은 사실은 엔터주도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강한 분야입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팬덤에 기반한 산업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경기가 어려워진다고 해서 이 수요가 확 줄어들지를 잘 않는 분야이기 때문인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지금의 시장 상황이랑도 잘 맞는 주식이고 여기에 콘서트라던가 뭐 신보라던가 이런 모멘텀들도 같이 붙어 있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점점 한국에서도 이런 그런 미디어 콘텐츠와 관련되는 분야들의 밸류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점과 발맞춰서 또 엔터주들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의외로 잘 온 것이 포스코홀딩스를 필두로 한 철강주가 되겠습니다. 철강주, 철강 가격 상승 영향으로 최근에 상당히 많이 반등을 했네요. 포스코홀딩스 1월 17일에 52주 최고가 수준까지 올라간 상황인데 철강주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철강주도 좋게 보고 있고요. 사실 이 부분은 중국 리오프닝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강이나 뭐 이런 소재 분야 같은 경우는 우리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어디에 얼마를 파느냐 이런 것보다는 전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철강은 근본적으로 고로를 돌려서 생산을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생산량은 급격하게 많이 늘리거나 줄이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생산한 거를 얼마나 비싸게 팔 수 있느냐는 수요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에 따른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수요가 그동안 안 좋았었는데 이게 안 좋았던 이유는 중국이 코로나 때문에 빗장을 걸어 잠그면서였던 부분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다가 직접적으로 철강제를 판매해 가느냐랑은 별로 상관없는 거예요. 글로벌 생산량이랑 글로벌 수요 관점에서 봤을 때 수요가 죽어 있었던 게 문제인 거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중국이 지금 당장은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결국 경기 정상화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철강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면은 이 수급은 오히려 안 맞던 데서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최근 1년간으로 볼 때는 비싼 구간까지 올라갔다라고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비싼 상황이 아니고 그렇게 보면은 좀 좋게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전반적인 투자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국내 증시가 연초에 많이 빠르게 올라오면서 지금은 올해의 고점에서 다소 쉬어가고 있는데 테마성 장세,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발빠른 투자자가 아니라면은 또 따라잡기도 힘든 시장인데 마지막으로 어떤 전략 제시를 해주시겠어요? 종목 장세가 당분간은 더 이어질 것 같은데요. 한 개 분기 정도까지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최근 이런 종목 장세의 특징이 뭐냐면은 굉장히 시장을 돌아다니는 정보들이 빨라지면서 가격이 반영되는 시점도 굉장히 빨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무 빠르게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올라가고 있는 주식을 뒤따라서 잡으려고 하면은 거기서 이익을 볼 확률이 높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과거처럼 테마가 형성될 때 그걸 따라 붙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이미 움직인 거에 대해서는 나는 이걸 놓쳤구나. 그럼 다음에 뭘지를 고민해야겠다라는 관점을 가져야 되고 그러면 여러 가지 종목들을 미리 깔아놨다가 올라가면 오히려 정리하는 이런 방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따져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전략을 쓰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 관점에서는 오히려 이런 테마 장세가 당분간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일일이 대응하는 단기 전략을 쓰는 것보다는 더 긴 호흡에서 연간으로 볼 때 정말로 좋을 수 있는데 지금 테마 장세이기 때문에 주목을 안 받는 이런 주식들을 사모으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하반기까지 봤을 때 경기가 나쁜 국면을 지나간 이후에 좋아지는 시점, 이까지를 염두에 두고 좀 투자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반도체 같은 것들이 거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죠. 네, NH투자증권의 김영환 투자전략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